살아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 스토리.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요일 새벽, 소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니 오늘은 당연히 늦잠을 잘 겁니다. 제인아, 버뜩 일나거라. 어머니가 소년을 깨웁니다. 식구들이 깰까 더 이상은 어떤 말도 없이 잠이 덜 깬 소년을 일으켜 앉히고 옷을 입힙니다. 길은 아직도 캄캄합니다. 버스가 올 시간이 아닙니다. 이 캄캄한 새벽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잠이 덜 깬 소녀는 어머니 뒤를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걸음은 자꾸만 빨라지고 아무리 보폭을 맞추려 해보지만 소녀는 번번이 뒤처지고 맙니다. 소년의 고무신이 자꾸만 벗겨집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한여름의 짱짱한 해는 뜨자마자 대지를 달굽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소녀는 차마 묻지를 못합니다. 어머니의 예사롭지 않은 표정만으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소녀는 직감으로 압니다. 소녀는 큰아들이었습니다. 부산역 가는 기라. 제인이니 걸을 수 있제? 부산역이라면 20리가 넘는 길입니다. 어린 소년이 걷기엔 먼 길입니다. 왜 이 새벽에 부산역까지 가는 걸까? 소년은 그 역시도 묻지를 못합니다. 힘드나? 아닙니다. 힘드나? 아닙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앞장서서 걷던 어머니가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뒤따라오던 소년의 손을 낚아채듯 잡습니다. 제인이니 잘 들으래. 요새는 서울 갈락하는 사람이 많다 카더라. 근데 갈라는 사람은 많은데 표가 부족하다 안 하드나. 새벽 일찍 가서 표를 몇 장 사뒀다가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대팔면은 이문이 좀 남는다 카더라. 뭔 말인지 알겠나? 암표 장사. 지금 어머니는 그걸 해보겠다고 이른 새벽 어린 아들을 깨워 20리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순간 뭔가가 울컥하고 명치끝을 치고 올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의지할 사람이 오직 자신밖에 없다는 것. 소녀는 공연히 눈물이 핑 돕니다. 부산역. 아직도 표를 파는 창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역사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자 드디어 표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머니는 표를 팔기 시작했는데도 좀 채 앞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던 어머니가 소년의 손을 잡고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곤 다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역사로 들어가 한참, 다시 광장으로 나와 한참. 어머니는 어린 아들 손목을 꼭 잡고 역사와 광장을 오갈 뿐입니다. 소년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에 땀이 흥건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자.
단 한 장도 사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이번에도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보다 앞장서 걸어야겠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보폭을 크게 하겠다고 용을 쓰자니 소년의 고무신이 자꾸만 더 벗겨집니다. 배고프나? 아닙니다. 다리 아프나? 아닙니다. 배고프나? 아닙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밭둑길에 포장을 쳐놓고 토마토를 파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토마토 3개를 샀습니다. 뭐라? 나는 1개면 된다. 그 토마토 3개가 사십리 새벽길에 어머니와 아들이 먹어본 유일한 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의 사십리 새벽길도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소년도 더 이상은 그 일을 입에 담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그 후로 다시는 안표 장사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 중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도록 그 일은 어머니와 아들만의 비밀이었습니다. (45년이) 흐른 후 햇빛이 좋은 어느 봄날 노모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봄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의 나이 어느새 환갑입니다. 햇빛 참 좋다 그자. 늘 그랬듯 말이 없는 아들은 이번에도 조용히 웃을 뿐입니다. 한참 후 아들이 슬쩍 묻습니다. 옛날에 제 손 붙잡고 부산역 같은 거 기억하시지? 그때 와 그냥 돌아오셨습니까? 45년을 마음에 담아두다 처음으로 꺼내본 질문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어머니가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듣던 거하고 다르대.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듣던 거하고 다르대. 아들도 어머니도 더 이상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조용한 침묵 위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이 어머니가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걸 압니다. 가난했지만 차마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못했던 그 마지막 염치의 마음. 평생 어머니의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의지에 안표 장사라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소년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가난이란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흥남을 떠날 때 온 세상이 눈천지였습니다. 그때가 1950년 12월 그 유명한 흥남 철수였습니다. 젖먹이 어린 누나를 안고 피난지였던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한겨울인데도 사방이 초록이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따뜻한 남쪽 나라구나. 거제도에 대한 어머니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둥 벌거숭이 맨몸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에게 낯선 곳에서의 삶은 참으로 고단한 것이었습니다. 살아갈 길은 오직 몸을 써서 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의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구입해
전국을 돌며 팔러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장사를 나가고 집에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장사마저도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외상을 주고 받아온 외상 전표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천연 같은 가난은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사라오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소년의 집은 판자촌, 말 그대로 판자로 지어올린 벽에 루핑 지붕이 씌워진 집입니다. 그 허름한 집으로 태풍이 들이닥칩니다. 아버지는 장사 나가 집에 없고 집에는 어린 누나와 어린 소년 그리고 어머니뿐입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집니다. 행여 문짝이 떨어져 나갈까 어머니가 문짝을 잡고 버팁니다. 어린 누나와 소년도 힘을 보탭니다. 그러나 어린 두 아이의 힘은 별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어느 순간 헐렁이던 못이 빠지며 문짝이 날아가 버립니다. 엄청난 바람이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는가 싶더니 바로 그 순간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태풍이 가자마자 온 식구가 날아가 버린 루핑 지붕을 찾겠다고 온 동네를 헤맸습니다.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이때 붙여 다시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통째로 날아가 버린 그 루핑 지붕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지붕 없는 집에 천막을 덮었습니다. 어서 새 지붕을 얹자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만 했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연탄 배달이 시작될 계절입니다. 집은 천막으로 덮어놓은 채 어머니는 아침마다 연탄 배달에 나섭니다. 소년도 어머니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소년은 큰아들입니다. 제인이 왔나? 그날따라 어머니는 지쳐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었으니 당연합니다. 막 책가방을 던져놓고 나온 소녀는 아무래도 지친 어머니보다는 자신이 나을 듯합니다. 자신이 앞에서 끌 테니 어머니가 밀어보라며 호기롭게 나섭니다. 이리 주이소. 할 수 있나? 괜찮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내리막이 나옵니다. 내리막이 더 어렵습니다. 어린 두 다리로 힘껏 버텨보지만 리어카는 자꾸만 앞으로 쏟아질 듯 소년을 덮쳐옵니다. 어느 순간 두 다리가 꺾이는가 싶더니 바로 리어카가 소년을 덮치고 맙니다. 소년은 그대로 연탄과 함께 처박히고 연탄은 모두 박살이 났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새까맣게 연탄을 뒤집어 쓰고도 소녀는 그저 깨어진 연탄이 아까워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는 연탄은 뒷전입니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다리 괜찮나? 괜찮습니다. 이리 보자. 정말 괜찮나?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온몸을 더듬어가며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집으로 가라며 아들을 쫓아냅니다. 깨어진 연탄을 함께 주워 담겠다고 버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끝내 혼자서 그 깨어진 연탄을 다 주워 담았습니다.
그 며칠 후 새 지붕을 얹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루핑 지붕입니다. 어머니는 때때로 그 루핑 지붕을 올려다보며 한마디씩 하시곤 했습니다. 저기 제인이 다치고 얹은 지붕인기라. 그 한마디의 말 속에 담긴 어머니의 피눈물을 아들은 압니다. 다친 아들을 돌려보내고 그 골목길에 혼자 남아 깨진 연탄 한 리어카를 다 쓸어 담을 때 그 가슴에 흘렀을 어머니의 피눈물을 아들은 압니다. 가난한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이 아들만은 압니다. 세상 모든 가난을 그는 압니다. 그가 바로 가난한 어머니, 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아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합니다. 부모님의 당대에는 결코 벗어나지 못했던 이 집안의 가난도 마침내 끝나갈 시점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칠 때 아들은 차석의 성적으로 법무부 장관상까지 받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보수도 파격적이고 승용차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3년 정도 근무하면 미국의 로스쿨로 유학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잠시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곤 고향으로 갑니다. 그곳에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의 가난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문재인,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다시 부산역입니다. 먼 옛날 어린 아들의 의지에 안표 장사라도 해보겠다며 이십리 새벽길을 달려왔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제는 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합니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푸르고 푸른 하늘 아래 어딘가에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텅 빈 광장을 서성이던 젊은 어머니의 얼굴이 보일 것도 같습니다. 큰 작정을 하고 나섰건만 단 한 장의 안표도 사지 못한 채 돌아섰던 어머니. 차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는 못했던 그 염치의 마음을 아들은 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이들의 변호사 문재인이 세상으로 옵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 스토리. 다음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 청년 문재인의 열정이 이어집니다.